안녕하세요. FC 퍼널입니다. 앱을 잘 사용하기 위한 활용법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링크를 공유 받으셨을 거예요. fcfunnel.com 주소를 받으셨을 텐데 그걸 누르면 카카오톡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앱이 뜨게 됩니다. 우리 FC퍼널은 웹사이트에서 동작하는 앱이라고 해서 웹앱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우저의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내장된 인앱 브라우저는 일부 기능이 좀 제한될 수 있어서 다른 브라우저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크롬으로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닫기 버튼을 누른다면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앱을 구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단에 여전히 카카오톡 인앱 브라우저라고 뜨잖아요. 이 빨간색 배경에 크롬으로 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크롬에서 열립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파리 브라우저를 쓰시잖아요. 거기서 fcfunnel.com을 누르셔도 됩니다. 상단에 이렇게 기능 버튼들이 있고 아래쪽에 현황판 또는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각 영업 단계별로 고객이 몇 명이 저장되어 있는지 나오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그 단계별로 좀 상세하게 고객들을 리스트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뱅크. 화면이 지금 많이 좀 스크롤이 돼서 내려왔는데 다시 상단으로 한 번에 올라가려면 오른쪽 아래쪽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쫙 올라갑니다. 위에 오늘의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 배너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지, 어떻게 일을 해야지 하는 각오의 의미로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내 목표는 오늘 월 보험료 100만 원 한다, 아자아자 하는 의미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죠. 톱니바퀴 누르면 메시지를 바꿀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 마인드셋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 중 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루가 마무리됐을 때 업무 끝날 때 아 오늘 잘했다 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진행 중 하고 각 영업 단계별로 고객들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현재는 가망 고객이 15명, 연락 대상이 0명, 약속 확정 1명, 상담 완료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버튼들이 세일즈 프로세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망 고객이 생겨서 그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연락 대상. 그 연락 대상 자분들 중에 약속이 확정된 분들은 약속 확정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상담 완료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 결정을 하시고 나면 계약 고객으로 가거나 거저 고객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프로치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고객 뱅크로 넣어두는 거죠. 그냥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고객분들을 다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고객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고객 뱅크라고 했습니다. 히스토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때까지 앞으로 내가 입력했던 그 히스토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아래쪽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히스토리, 메모, 어떤 내용으로든 간에 내가 입력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영업 단계별로 보드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쪽에 검정색 버튼을 눌러보면 보기 모드가 바뀌죠. 리스트 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보드 뷰, 보드 형식으로 나오고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고 보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망 고객이 지금 15명이 있는데 고객을 한 명을 추가를 해볼게요. 오른쪽 밑에 새 고객 추가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를테면 이수인 고객님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연락처는 010-5555-6666 정도로 하고 생년월일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8일로 해보고요. 주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이 도로명 주소를 인식을 해서 맵 기능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포인팅이 되어서 내가 동선 관리하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나중에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회사명은 어디로 해볼까요? 땡땡전자라고 하고 이메일 대부분은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필수사항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우선순위를 둬서 높음으로 해놓고 예상 보험료 한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지금 가상으로 이분은
태아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임산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키워드에는 임신, 소개, 태아보험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나중에 검색창에서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하면 이분이 나오는 거죠. 관계는 뭐 가망고객으로 하고, 메모는 다른 보험사들도 이미 알아보셨어요. 뭐 해볼게요. 그래서 고객을 추가했습니다. 새 고객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고 했죠. 가망 고객이 아까 15에서 16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망 고객 16을 눌러보면 해당 카드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객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이수인님 이렇게 뜨죠. 근데 최근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여기 가나다 순, 등록일 순 보이시나요? 변화가? 가나다 순, 등록일 순. 그러면 정렬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등록일 순으로 해보면 이수인님이 뜨죠. 이분이 지금 소개를 받았고 이제 연락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눌러서 내가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다고 하면은 단계를 약속 확정으로 이동하면 될 거고, 근데 오늘은 지금 밤에 소개받아서 지금 전화를 해보진 않을 거야. 내일 연락해봐야지 하면은 연락 대상 고객으로 이동을 시켜봅니다. 이수인님을 가망 고객에서 연락 대상 단계로 이동했습니다라고 뜹니다. 쭉 가보면 연락 대상에 아까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났죠. 눌러보면 이분 이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뭐랄까요? 히스토리들을 이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히스토리에 통화해서 약속 잡힌 거예요. 약속 잡음. 그래서 원하는 뭐 메모 같은 거 통화하다가 들은 정보가 있다면 그걸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5주차 말고 한 10주차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되셨음. 최대한 간결하게 본인이 보면 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짧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고객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짧게라도 메모를 해놓으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아예 까먹거나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약속을 잡았고 10주차 되셨고 팔로우 계획은 이분을 다음 주에 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팔로우 계획을 만약에 11월 10일에 보기로 했다. 그러면 11월 9일에 약속 확인 연락을 한번 드리는 걸로도 해볼게요. 오늘 약속을 잡았고 10주차 되셨다는 정보를 얻었고 11월 10일에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전날에는 확인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11월 9일에 확인 연락 드릴까? 확인 연락 필요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히스토리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검정색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통화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이제 약속 확정에 어디 갔나요? 연락 대상. 이분 이제 아까 약속을 잡았잖아요. 연락 대상에서 약속 확정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수인님을 연락 대상에서 약속 확정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수인님이 이제 이동하셨죠. 이게 11월 9일에 히스토리 한번 잠깐 볼게요. 날짜가 조금 헷갈려서 11월 8일에 메모를 했고 11월 9일에 확인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팔로우 계획을 입력한 거죠. 그게 오늘이 되면 오른쪽 위에 AI 비서 버튼, 주황색 버튼이 여기 할 일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새로 고침을 안 해서 안 뜰 텐데 앱을 쭉 내렸다가 당기면 숫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할 일에 지금은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록에 뜨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11월 8일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분 팔로우 계획을 오늘로 이동해 볼게요. 이지연님이 아니었고 이수인님 검색창을 활용해 봅니다. 누르면 이수인님 나오죠? 누르고 아까 팔로우 계획 입력했던 이 란을 내려가 보면 확인 연락 필요 11월 9일 되어 있는 날짜를 8일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보면 히스토리를 수정했다고 뜹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해보면 오른쪽 위에
숫자 배지가 3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인식을 한 거죠. 할 일에 이수인 님이 확인 연락 필요라고 팔로우 계획으로 저장했던 내용이 할 일로 뜹니다.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고 나서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팔로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팔로우업 계획을 등록해 놓으면 그 해당 일자에 이렇게 알림으로 뜨는 거죠. 이 내용은 매일 아침 이렇게 설정해 놓은 푸시 알람 원하는 시간대에 알림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보통 9시, 8시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6시, 7시가 되기 전에는 알림을 좀 받고 싶다면 시간을 설정하셔서 해놓으면 알림이 뜰 겁니다. 오늘 할 일 알림, 오늘 할 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뜨고 지금은 실험 중이긴 한데요. 이걸 실제로 잘 잊지 않고 수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마인더 기능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이 될 무렵, 오후 한 5시쯤 되면 오늘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미처 내가 챙기지 못한 팔로우업 내용이 있어. 오늘로 설정해 놓은 팔로우업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걸 잘 수행했는지 비서가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활성화해 놓으면 누구 고객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뜰 겁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보면요. 아까 이수인님 어디 계셨죠? 고객들이 많으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헷갈리잖아요. 이수인님 다시 검색하면 그래서 이분을 약속이 됐었고 잡았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해서 이분 이제 상담 완료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수인님을 약속 확정해서 상담 완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라고 뜨죠. 상담 완료가 2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눌러보면 이분 뜨고요. 상담했는데 이분이 바로 결정은 해주지는 못하신 거예요. 지금 상품을 비교를 하고 계시고 배우자의 동의도 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시고 상담을 완료했으니 메모를 좀 해보는 겁니다. 샘플 설계안에서는 대해서는 만족하셨는데 남편과 상의 필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셨음. 상담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을 좀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한 번 더 보면 미처 고객마저도 까먹고 있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림으로써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상담이 완료된 상태죠. 아까 다시 눌러보시면 이수인님 상담 완료라고 되어 있고 우선 고객이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고 이분의 예상보험료는 내가 기대하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상담 완료에 이수인 고객님 떴죠. 시간이 지나서 이분 연락이 주신 거예요. FC님 저 결정했습니다. 이 고객분 이 설계안으로 진행을 할게요 하셨던 거죠. 이분이 이제 바로 계약을 한 겁니다. 단계 이동, 계약 완료, 이동 해놓으면 계약 단계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상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란색 버튼 눌러서 계약 고객에는 잠깐만요. 방금 결정을 하셨다고 했지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상담 완료 해서 조금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이수인님 해서 단계 이동하게 해서 상담 완료했고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직접 만나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계약 고객으로 이동시키면 이분이 계약 고객으로 넘어갔고 계약에 1이 뜨는 겁니다. 거절을 했다면 거절 고객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일즈 프로세스상에 고객이 흘러가는 단계별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내 정확한 현재 단계가 어떤지, 내 영업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 숫자들이 풍부하면 좋겠죠.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좋을 겁니다. 가망 고객이 앱을 열었는데 가망 고객이 계속 0이거나 1이거나 2이면
내가 나중에 계약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2명 중에 계약을 아예 안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가만 고객이 15인 상태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연락을 해볼 수 있는 혹은 전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심수봉님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단계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연락해봐도 되겠다 싶으면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다고 약속 확정으로 이동시키면 되고 약속 확정 들어가 보면 방금 심수봉이 약속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바빠서 다다음 주 화 좋으심. 약속을 잡았지만 그 전날에 한번 확인을 해봐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에 팔로우 계획에 확인 콜. 다다음 주 약속 잡았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확인 콜. 팔로우 지금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수인님이랑 상황이 비슷하죠. 메모를 했고 확인 콜 드려야 되는 히스토리를 추가했습니다. 이수인님 그거 좀 생각나네요. 자녀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자녀를 순산하고 나서 자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생각날 때 바로 히스토리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설정하기로는 10주차 정도 되셨고 10개월 후에 출산을 하게 될 텐데 10주차면은 한 2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한 8개월 정도 후에 9개월 정도 후에 이미 순산을 하셨을 텐데 그때쯤 돼서 자녀 등록을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때 미리 좀 입력을 해놓는 거죠. 메모는 이 정도로 가볍게 입력을 하고 8개월 후 자녀 등록 안내 할 것이란 말도 빼도 되겠죠? 간단하게 입력하면 좋으니까 8개월 후로 지금 한 달 넘어갈 수도 있는데 버튼 왼쪽 위에 연도를 누르면 바로 연도 2026년도를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에서 8개월 후면 한 7월 정도 되겠네요. 7월 한 15일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히스토리 추가 누르면 이분은 내년 2026년 7월 15일에 자녀 등록 안내라고 알림을 해줄 겁니다. 그때 물론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앱에서 이렇게 챙겨서 알려주면 더 더 체계적인 거죠. 보통은 메모장에 해놓으시거나 엑셀 시트에 해놓으시거나 다이어리에 해놓으시거나 한데 다이어리 메모장 여기저기 해놓으면 그 메모했다는 사실조차 까먹으시거나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업무에 너무 많은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 알아서 알림이 뜬다라는 거고 정기보험 만기 안보험 면책일이 있겠네요. 안보험 90일 이후에 보장된다는 것도 안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팔로우 계획에다가 90일 이후에 되는 시점에 면책일이 끝났다. 이제 안보장 개시된다고 안내를 해드릴 것이라고 해놓으면 그때 대해서 이제 알림을 해주는 거죠. 빼먹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토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내가 등록했던 메모들을 최신순으로 계속 쫙 띄워주는 겁니다. 계약 완료 방금 입력했고 심수봉님 좀 아까 약속 잡은 내용 입력했고 이수인님 상담했던 내용들 쫙 뜨죠. 그 밑에는 이전에 이제 데이터 내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또 뜨는 겁니다. 샘플로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에는 김수근이란 분을 고객뱅크 손석구님 소개를 받았고 회사 근처 스벅에서 만났고 더운 날씨에 뜨아를 좋아하신다라고 메모를 했었네요. 상담을 했는데 표정별로 변화가 별로 없으나 원래 성향이신 듯 상담엔 집중이라고 입력을 했었네요. 이번 주는 바빠서 위에 보면은 가족력 때문에 보험 여러 개 들다 보니 내 식구 보험이 모두 15개나 된다고 하신 보험료 부담이 150만 원이라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고 리모델링을 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메모 내가 지난번에 기록했던 수개월 전에 기록했던 메모를 보고 이분한테 다시 어떤 상품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죠.
기록이 재산이 되는 거죠. 위에 보면 검정색으로 전체 메모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FU 버튼을 눌러보면 FU, 팔로우업의 줄임말입니다. FU를 기록을 했을 거고 그 FU가 최신 순으로 또 뜨는 겁니다. 이런 거 하기로 했었지. 하다 보면 너무 바쁘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처리하다가 까먹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지연님을 10월 2일에 소개받았고 11월 8일에 주변 친한 연예인 누구라고 물어보려고 예정을 했었네요. 근데 8일에는 이분 바쁠 것 같으니까 팔로우 계획을 아예 변경해보는 거죠. 12월로. 12월 3일 정도에 내가 팔로우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12월이 되면 이번 달 FU에 뜨겠죠. 데이터를 많이 기록할수록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보통은 우리 FC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약속이 캔슬되거나 만날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핸드폰 주소록을 열어서 연락처 앱을 열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정도밖에 안 해요. 이름만 보고 별로 연상이 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이름 보고 전화할까 말까 멍 때리다가 어떡하지? 이분은 안 할 것 같아. 이분은 이래서 전화 안 해. 이분은 톡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알아서 연락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뭐 기록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전에 그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놓으면 색다르게 어프로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고객 뱅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좀 고민하는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연락처 앱을 뒤지느냐 아니면 내 FC 퍼널에 들어와서 고객 뱅크를 잘 찾아보느냐. 메모했던 내용들이 떴던 거죠. 김수근님 위암으로 돌아가심. 오케이, 이분 넘어가고 일단은 오대수 대표님이라고 이 메모를 했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82년생이시고 경영인 정기보험을 하셨었고 스타트업 사업가시고 기업하신 메모에다가 아직은 사업 초기라 정신이 없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플랜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음.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이런 걸 메모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 이미 잊혀졌거든요. 메모하지 않았으면 다 잊혀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들이 2명 있었네. 이분 아들 2명이 있었네. 13살, 7살. 이분 애들 중학교 갔겠네. 중학교 잘 입학했는지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화를 바로 해본 거죠. 대표님 잘 지내세요? 서로 바빠서 연락을 좀 잘 못했네요. 사업은 잘 되시죠? 하면서 통화하고 나서 근데 감사하게도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일이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매출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FC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그 플랜 한번 좀 훑어보고 싶은데요. CEO 플랜 같은 거 뭐 괜찮다고 한 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한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물론입니다 대표님. 한번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뵙고 브리핑 다시 한번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통화를 했습니다. 사업 잘 되고 계심. 기분 좋게 메모를 하고 다음 주 CEO 플랜 가지고 그래 말씀드리기로 CEO 플랜이라고 요즘 잘 표현 안 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드립으로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계획은 뭐랄까요? 팔로우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히 없다고 하면 넘어가고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때 들어가서 입력하면 됩니다. 히스토리 추가 닫기 누르고 지금 오대수 대표님 지금 약속 잡았잖아요. 약속 확정으로 이동. 오대수 대표님을 약속 확정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약속이 좀 가볼까요? 약속 확정에 가보면 오대수 대표님 나타났죠. 와우, 약속 잡혔네요. 땡콜 한 번 더 넣어. 약속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이용민 선생님, 고향은 부산. 다음 주 초에 부산 내려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눌러보는 겁니다. 보면서, 자녀가 둘이고, 오케이. 내가 지난번 기록했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사망방, 2024년 11월 7일에 메모를 했었네요.
사망 보장을 강조했고 관심은 그닥이셨네요. 아,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는 별로 없으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내 기억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변액에 관심이 있으셨대. 잠깐만. 2024년 11월 대비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예요. 대선 이후에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 그때 변액 상품을 다른 데라도 하셨었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셨었나? 코인을 하셨었나? 지금 근황이 궁금하네. 원래는 2024년 11월 7일에 안부콜을 할 것이라고 바로 팔로우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뭐 안 했다고 치면 지금 다시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상단에 골프, 투자, 기혼이라는 키워드를 메모해 놓은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골프. 전화할 때 갑자기 전화하면 좀 어색하니까 요거 가지고 좀 릴렉스를 해봐야 되겠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봐야겠다. 전화 걸기 눌러서 전화할 때 선생님 요즘 골프 라운딩 많이 가시나요? 잘 지내셨죠?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든지 어프로치를 할 때든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클로징을 할 때든지 각 단계에서 고객들에게 내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 클로징할 때도 쓸 수 있고 혹은 전화할 때 그냥 안부 삼아 전화할 때 간단한 멘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억은 기록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8년 정도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개척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군복무를 대체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개척 영업을 했었는데 하루에 많게는 한 8분을 만납니다. 똑똑 보건소 문을 열고 똑똑하고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컨설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 순식간에 다 대부분 까먹어요. 왜냐? 다음 목적지로 갈 생각에 바쁘고 자동차 시동키를 걸고 하다 보면 대부분 까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날 때,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할 때 보면은 이분이 뭐라고 하셨지? 이분이 얘기한 게 맞나? 저분이 얘기한 게 아닌가? 헷갈리기도 해서 기록을 꼼꼼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앱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네.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만날 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하셨었는데 좀 잘 진행되셨어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하면은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죠.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나도 내가 말했었나?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쫙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단기 기억 상실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이제 기억력이 되게 좋은 분으로 기억되는 FC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내 성과, 영업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앱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오른쪽 위에 파란색 지도 버튼을 눌러보면요. 지도의 카카오맵에 우리 고객들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고객들이 실시간 위치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등록해 놓은 도로명 주소를 인식을 해서 띄워주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 FC들이 시간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 부천에 한 명 약속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연락할 사람을 찾다가 그냥 드립다 약속 잡다 보니 막 부천에서 먼 데가 어디죠? 경기도 광주로 또 잡았다고 쳐요.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천으로 가서 상담을 하나 겨우 하고 다시 경기도 광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 카카오맵에 연동된 우리 고객 포인팅을 보는 거죠. 내가 이분 김민종님을 만나러 갈 일이 있어. 판교 쪽에. 이분하고 약속 잡으면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잠깐만.
분당구청 쪽에 이준수님이 이쪽에 계셨구나 하면서 바로 전화 걸어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약속 이분은 바쁘다고 하셔서 안 됐어. 약속이 안 잡혔고 X 버튼. 다른 분은 이분 누구지? 하면서 좀 X 버튼 안으로. 다른데 오대수 대표님. 이분한테 연락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락을 해보거나 또는 약속을 시도해보거나 근황을 물어보거나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음에 강남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강남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잠깐만. 홍길동님, 이쪽에 계셨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앱에서 다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이분. 근데 이분은 최근에 계약하셔가지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은 스킵. 강남역 근처에, 김수근님. 오케이. 이분한테는 한번 커피 한 잔이라도 한번 하자고 해봐야 되겠다. 근처에 가는 길에 하면서 또 전화해서 약속 잡아보는 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수근님. 김수근님이 지금 영업 단계 어디에 계실까요? 파란색 버튼 검색. 눌러보면, 고객 뱅크에 계시군요. 아까 잠깐 봤던 분이죠. 메모를 보니까 부친이 위암으로 돌아가심. 자녀 2명이고 딸 중학생. 아이고 중학교 1학년생의 딸을 키우시려면 힘드시겠다. 사춘기일 텐데. 주식 투자 실패 경험. 아이고 요즘에 코스피가 좋은데 지금 어떻게 계시나 궁금하네. 그보다 지금 위암으로 돌아가신 부친 가족력이 지금 메모에서 보여가지고 근데 최근에 암 관련해서 좀 더 기능들이 보장 항목들이나 보장 범위가 넓어진 신상품이 나왔다. 이분한테 연락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를테면 새벽 1시에 내가 눈을 떠서 이 앱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서 지금 전화를 할 수는 없어. 단계 이동을 연락 대상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김수근님을 연락 대상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연락 대상이 0에서 1로 올라갔습니다. 연락 대상, 연락할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이 생긴 거고 이제 나는 잠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열어서 연락 대상인 고객들 대상으로 전화 혹은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보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연락 대상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을수록 약속 확정에 올라온 분들이 많을수록 상담 완료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내가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막 0, 2, 1 이거밖에 없으면 사실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투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 숫자들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내 수입도 비례해서 늘 수 있을 겁니다. 가망 고객이 50이고 연락 대상이 30명이다. 흔히들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에 들어가 보면 그 프로스펙팅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하죠. 매니저님이나 그 코치님께서. 그럼 내가 연락해야 될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한 대상들을 쫙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금방금방 소진이 되잖아요. 거절하신 분도 계시고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계속 또 가망 고객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마치 공장에서도 재료를 계속 원재료를 계속 투입을 시켜줘야 각 영업 단계 그 공정을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의 공정을 통해서 상품 또는 제품의 최종의 제품으로 나오듯이 가망 고객이라는 원재료가 계속 인풋이 되어야 계속 들어가야 나중에 다음 단계로 이동할 고객들도 늘어나는 것이고 계약으로 고객 이동되는 분들, 계약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앱을 열어보시고 이걸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좋다는 겁니다. 되시죠? 리스트 뷰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도 또 아이디어의 전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매니저님 얘기할 때는 귀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바쁘게 일하고 계신 선배, 내가 좋아하는 선배 FC님께서 말씀을 해주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컨텐츠의 내용이었는데 달리 들린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앱에서도 똑같은 고객 리스트, 똑같은 고객 내용이었지만 이 뷰, 모드를 전환함으로써 또 다르게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뇌가. 이렇게 보다 보면
파란색 가망 고객이 많네. 고객뱅크에 네. 이러다 쭉 내리고 올리다 보면 뭐 이지은 님이 갑자기 보이면 눌러서 또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2024년 3월 20일에 건강검진 잘 받았는지 안부 전화를 내가 했었네. 생일 축하 연락과 작은 선물도 드릴 것이라고 했었네. 테스트를 위해서 예전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 기능들을 말씀드려보면 왼쪽 위에 삼선바 햄버거 메뉴라고 하는 삼선 메뉴, 사이드바 메뉴를 눌러보면 다양한 또 부가 기능들이 나옵니다. 입력하셨던 모든 내용들은 엑셀 파일로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체험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뭐 여러 가지 입력을 했는데 체험이 끝나면 더 유료 결제까지는 내가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들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 내려받게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입력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나중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로 열어보면 다 파일로 보입니다. 공지사항은 이렇게 업데이트, 우리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히스토리 보기 창에서 이번 달 FU 보기 기능을 추가를 했었어요. 1.4.9 업데이트 완료. 영업 단계별로 맵에 잠깐 볼까요? 오른쪽 위에 지도 버튼 눌러보면 필터라고 있잖아요. 필터를 누르면 영업 단계별로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부산에 이러면서 또 보는 거죠. 이거 누구지? 하면서 최진웅님, 이분 여기 계셨구나. 지금 하는 얘기가 감탄사가 많이 나오죠.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AI 비서 FC 퍼널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맵 기능에 필터도 추가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나오고 설정해 보면 푸시 알림 나옵니다. 시간 설정할 수 있고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고 근데 그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앱을 설치하셔서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떠야 앱이 설치가 된 상태고 이 상태여야 앱이 알림이 뜹니다. 동기화 기능이 있죠. 핸드폰을 이렇게 잘 쓰다가 이 데이터들이 다 핸드폰에 기록되거든요. 본인 핸드폰에 기록이 됩니다. 외부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FC님들 개인의 기기에 저장이 되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혹은 핸드폰을 바꿨어. 그러면 데이터를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핸드폰 교체하러 새 핸드폰 사러 가보면 거기서 그 직원이 이렇게 데이터를 옮겨주듯이 우리도 이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 다음에 한 번씩은 동기화 업로드를 누르면 구글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그걸 누르면 구글 계정에 다 백업이 됩니다. 본인 구글 계정에 백업이 되고 핸드폰 바꾸거나 뭐 새 핸드폰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동기화 다운로드를 누르면 구글 계정이 또 뜰 거거든요. 거기서 내려받게 하시면 연속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래에 기기 관리라는 게 뜨는데 핸드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PC를 쓰기도 하고 태블릿 PC, 아이패드도 쓰기도 하는데 한 개를 더 연결해서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체험 계정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활성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기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본 기기 아이디라고 해서 문자열이 있는데 우리 앱은 핸드폰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카카오 로그인이나 별로 필요는 없었는데 접속을 하면 아이디라는 것을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걸로 각 기기를 인지를 합니다. 지금 이 기기의 아이디는 이렇고 다른 이제 PC를 사무실 노트북을 추가 기기로 등록해서 연동해서 쓰고 싶다고 하면은 활성 계정 유료 결제 하시고 나서 하면은 이 PC에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추가 기기 등록하면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기화 업로드를 한번 시켜주고 PC에서는 동기화 다운로드 시켜주면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 거죠. 추후에 이게 자동으로 또 실시간 연동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열심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험 중인 기능이라고 해서 오디오북 기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라면 한 번쯤 마음속에 품었을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그 FC가 알아야 될 뭐 세법 지식이나 혹은 화법이나 다양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좀 운전을 하면서도 좀 익힐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좀 들을 수 있게 강의도 강의도 올려놓을 생각이고 지금 실험 중에 있어서 여기 섹션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할 일 리마인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이제 제자리로 갈 겁니다. 이거 오늘 할 일 리마인더는 아마 오른쪽 위쪽에 여기 오늘의 할 일 알림받기 밑에 아마 배치될 것 같아요. 일정 관리,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는 것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구글 캘린더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일정 관리 하실 수도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의 내용들을 다양히 훑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카톡 문의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카톡 문의 있죠. 요걸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많이 활용하셔서 영업에 정말 높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FC 퍼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